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자, 마이크로 컨텍솔 100% 수익 인증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 소부장 반도체 요즘 보면 소재 부품 장비다 해갖고 이것들이 강하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일본 수출 규제가 만들어준 수익. 반도체 섹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챙겨갈 구간이지 신규 편입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여기서 얼마가 더 올라가든지 간에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밸류 체크를 하고 추적해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추적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눌리면 진입해봐야지 하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게 종목들을 추려놓고 사실 타이밍을 노리는 게 이게 중요하냐라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 진짜 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투자할 거면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려.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노력은 해야지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항상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이제 사는 거를 습관화해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태평성대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즘 수익 스토리에 좀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 중에도 수익 스토리에 수익자랑 게시판에 거의 올려주시는 분들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가끔 시간이 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찾아서 그렇게 챙기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또 체크하고 있는 데이터에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원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는 반도체 수익을 못 봤었는데 2020년도에는 반도체 수익을 점점 접하게 되네요. 2018년도에는 많이 빠지던 구간이니까 당연히 반도체 수익이 없었겠죠. 이때는 우리는 반도체는 거의 안 갖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좀 채워가기 시작했으니까 2018년도 10월부터 채워갔구나. 10월부터 이제 좀 채워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구간에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때부터 쭉 채웠죠. 2019년도 내내. 자, 절반 매도 후에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마이크로 컨텍솔 넌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를 봐야 되겠죠. 자, 1999년에 12월 28일 날 기기용 접속 장치, IC 소켓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한 각종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 중이다.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 기업이 삼성에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고, 자, 내수 비중이 82%, 거의 국내용이죠. 그리고 2018년도 기준 전체 매출의 93%가 IC 소켓 부분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좀 있는 기업이고, 이 IC 소켓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고 보유하는 분들은 그러고 보유를 하면 되겠죠. 자, 왜 추천을 했느냐? 자, 일본 수출 규제 테마가 붙었을 때, 자, 램 테크놀로지, 동신 케미캠, 솔브레인 후성 등이 대장 흐름이었는데, 자, 후발주들을 찾다가 밸류 부담이 없는 기업들을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았었고요. 그러다가 그랬었죠. 자, 반테마성이지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생각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기업이 워낙 한 200억, 300억 이렇게 되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맞지? 시총이. 네, 헷갈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 회사라서, 요거는 이익이 조금만 나면은 그냥 뭐, 주가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적자를 크게 내지 않을 정도의 구조만 갖추고 있으면, 그냥 테마성으로도 훅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약간 반테마성으로, 이제 추천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자, 장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군이다.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일단 21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2021년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2021년도 거를 2020년도 올해 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2020년도 지금 1월밖에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실적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다 반영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1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한 상승 여력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한 2021년도 추정치를 반영을 해도 한 30%에서 50%.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 이제 더 올라갈 텀이 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업사이드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해 내내 요거는 노이즈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서 사기로 했던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떤 뭐 부족하다라는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면 이제 흔들리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 좀 채워봐야지. 지금은 조금 밸류가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금 당장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마이크로 컨택솔은 이제 추천을 여기에서 들어갔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 어디에서 추천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보유하셔서 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네요. 자,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너무 시끄럽죠.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안 남았다는 게 아니고 따라잡아봐야 얼마나 이게 지속해서 나와줄지 모르는 거야. 이게 좀 밀려주고 하면 조정을 뭐 한 20-30%나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관련 종목들 중에 아직 밸류 매력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보여져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편입하기에는 그렇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그런 분석들을 해보셔서 가치 판단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하는 가치 판단이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자, 흐름이 좋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냥 따라잡는 거는 이제 뭐 투기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스스로 본인의 판단 하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소재 부품 장비 섹터 분들이 움직였을 때 솔브레인 같은 게 좀 아쉬워요. 6만원 밑에까지만 내려와라 라고 이제 막 주문을 외웠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기에서 원래 내가 이게 샀었나 사인이 들어갔었나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살라고 보고 있다가 이제 못 산 종목이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작년 7월 8월 달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움직인 다음에 쉽게 조정이 잘 안 나왔죠. 그래서 다시 진입할 포지션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해볼 수 있긴 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고 이 파동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자, 램테크놀로지도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것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고 있다니까 자, 숫자가 찍히는 거 봐가지고 제가 나중에 수익이 또 여기서 업사이드 이 업이 되면 여쭤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요. 마이크로 컨택솔은 자 처음에 움직일 때 보면 자 그런 부분들이 움직였을 때 7월달 일본 수출 규제 여기에서 이야기 나왔었죠. 자 일본발 악재가 나오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거의 뭐 요런 종목이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정이 쉽게 안 들어왔어요. 거의 대장 흐름이고요. 이제 뭐 램테크놀로지 요 종목도 보면은 거의 뭐 조정이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후발주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왔던 것들을 몇 개 채웠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딩을 하면서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를 접근을 하더라도 이게 눈에 너무 보이게 되면 가끔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수익들을 회원분들한테 만들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항상 비중이 너무 많이 쏠릴까봐, 회원분들이 비중이 너무 많이 쏠릴까봐, 자, 이게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도 그 중에 축소해서 일부만 사는 거예요. 아주 일부만. 그 중에서 강할 가능성이 보인다. 요런 정도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했다 비중이 많이 실어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요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테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종목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하려면 이렇게 비중을 맞춰서 리딩하는 그 정도의 비중만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산화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러는데 국산화는 사실 요것이 얼마나 뭐 이게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국산화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주들에는 뭐가 매력적이냐면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제 뭐 R&D 지원, 그러니까 투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규제가 줄어드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좀 정책 방향성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쭉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이 보이고 좋은 자리가 보이고 하면 골고루 담아가면서 비중을 키워볼 섹터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